2026년 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엔비디아 측이 HBM 공급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없겠느냐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공급 일정을 좀 더 앞당길 수 없습니까? 반도체 업계는 잠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기다리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매년 수백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세계 AI 인프라의 설계도를 그리는 그 회사가 한국 메모리 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 그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선명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HBM이 뭐길래 세계 최강의 기업들이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걸까요? HBM은 쉽게 말하면 AI가 생각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특수 메모리입니다. 일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챗GPT가 질문에 답하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인식하고 AI가 그림을 그리는 모든 순간에 이 칩이 작동합니다. HBM 없이는 AI 자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구조입니다. AI 시대의 주인공은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회사들이 만드는 칩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나옵니다. 마치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배터리를 한 나라에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AI 산업 전체가 한국 메모리 공장에 묶여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글로벌 HBM 시장은 앞으로도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압도적인 비중을 지금 이 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쥐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메모리 칩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가 AI를 계속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병목의 이야기입니다. 그 병목의 자리에 대한민국이 앉아 있습니다. HBM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이해하려면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일반 메모리 칩이 종이 한 장이라면 HBM은 그 종이를 12장 정확히 쌓아 올린 다음 수천 개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구멍으로 연결한 구조물입니다. 그 구멍을 통해 전기 신호가 위아래로 오갑니다. 쉽게 상상해 보세요. 종이 12장을 정확히 겹쳐서 핀으로 꿰는데 그 핀의 굵기가 사람 머리카락 200분의 1 수준입니다. 그 작업을 먼지 한 톨 없는 공간에서 하루 수천 번 반복합니다. 게다가 칩을 많이 쌓을수록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 칩이 오작동하고 AI 연산이 멈춥니다. 이걸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만들어도 실제로 쓸 수 있는 비율, 즉 수율 확보가 이 산업의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수율이란 간단히 말해 합격률입니다. 100개를 만들어 60개만 통과하면 수율 60%고 나머지 40개는 전부 버립니다. 반대로 수율이 1%만 올라가도 연간 수백억 원의 원가가 달라집니다. 이건 첨단 기술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 불량률 줄이기에 처절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앞서는 쪽이 AI 시장에 공급권을 줍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2026년치 생산 물량을 이미 완판했고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 규제에 막혀 핵심 장비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의 마이크론은 기술력은 있지만 생산 규모에서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어려운 걸 가장 많이,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지금 한국입니다. 한때 세계 메모리 시장을 이끌던 삼성전자는 HBM 분야에서 예상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엔비디아의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납품 자체가 막혀버린 겁니다. 아무리 빠른 칩을 만들어도 안정적인 대량 생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술력과 수율은 다릅니다. 기술력은 이런 칩을 만들 수 있다는 능력이고 수율은 이 칩을 흔들림 없이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삼성은 전자는 있었지만 후자가 흔들렸고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수율을 달성했으며 차세대 제품에서도 독자적인 기술로 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차세대 HBM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 투자업계에서는 현재 AI 붐이 야구로 치면 9이닝 중 아직 3회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절정이 아니라 아직 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AI 칩 수요가 촉발한 메모리 공급 부족이 반도체 산업 전체의 가치를 다시 평가받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반격입니다. 수요 위기 속에서 삼성이 선택한 건 포기가 아니라 집중이었습니다. 청택 공장의 생산 라인 일부를 HBM 전용으로 바꿨고 핵심 개발팀에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은 최신 초미세 공정 기술을 결합해 HBM4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현재 업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026년 2월에는 세계 최초로 6세대 HBM 양산을 공식 선언했고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 여부가 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은 그 문을 다시 두드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HBM 경쟁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능으로는 앞서도 수율이 안 된다던 비웃음은 경외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동시에 최전선을 치고 있다는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HBM 공급망 전체를 두 축으로 떠받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는 HBM 경쟁력 회복 기대감 속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SK 하이닉스 역시 AI 수요 폭증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 경쟁의 뒤편에는 한국만이 가진 구조적인 강점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설계와 생산, 첨단 반도체 위탁 제조, 고급 패키징을 모두 한 지붕 아래 갖춘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엔진도 바퀴도 차체도 조립도 전부 혼자 하는 회사가 세상에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삼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각 단계마다 협력사를 찾아야 하지만 삼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독자 기술로 칩의 열 문제를 해결했고 그 결과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여기에 국제 정세도 한국 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갈등이 심해지면서 대만 외에 믿을 수 있는 반도체 공급처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학계에서는 그 흐름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고 삼성도 텍사스 공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미국 AI 생태계의 실질적인 핵심 부품 공장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결국 끈질김이었습니다. 수율 1% 올리기 위해 수개월을 밤새는 그 집요함, 실패한 생산 라인을 뜯어 고쳐 다시 도전하는 그 뚝심, 그게 어느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한국 반도체 현장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5년 전만 해도 HBM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은 반도체 공장 안에만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고 투자 보고서에 겨우 한 줄 등장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HBM 시장은 AI 산업 성장과 함께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줄 서고 구글이 물량을 달라 하고 AMD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AI의 연산 뒤에 한국에서 만든 메모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대를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는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먹여 살리는 건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그 하드웨어의 가장 깊은 자리에 수율 0.1%를 위해 오늘도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화려한 AI 발표 뒤에 멋진 신제품 공개 뒤에 묵묵히 현장에서 불량률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기술 패권이 더 이상 군사력으로 결정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총이 아니라 수율로, 미사일이 아니라 나노미터로 세계의 서열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다음 전쟁의 무기는 무엇이고 그 무기를 만드는 손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의 손일까요?